여러분,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 너머의 별들을 탐사하지만 정작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행성의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1997년 그 어둠 속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경악게 한 정체불명의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거대하고 그 어떤 기계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해 미스터리의 상징, 블룹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해군은 적국인 소비에트 연방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전 세계 대양 바닥에 수중 청음기 네트워크인 수중 음향 감시 체계를 설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초정밀 마이크들은 과학적 연구를 위해 민간에 개방되었고 우리는 이전에 결코 듣지 못했던 지구의 숨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여름 남태평양의 외딴 지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장비에 기이한 파형이 포착되었습니다. 약 1분간 지속된 이 소리는 주파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고 과학자들은 이를 소리가 나는 모양을 본떠 블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블룹이 놀라웠던 이유는 그 전파 범위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발생 지점에서 무려 5,000km나 떨어진 여러 개의 수중 청음기에서 동시에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뚫고 전달되려면 소리의 근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야만 합니다. 초기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룹의 음향적 특성은 기계음이나 지질학적 소음보다는 생물학적 소리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변하는 양상이 고래의 울음소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크기였습니다.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 흰 긴수염고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왕고래의 울음소리도 수천 킬로미터를 가지만 블룹은 그보다 수배나 더 컸습니다. 만약 블룹이 생물학적 소리라면 그 소리를 내는 생물은 대왕고래보다 최소 3배, 많게는 수십 배나 더 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가 넘는 몸집을 가진 거대 생명체. 현대 과학의 눈을 피해 심해 깊은 곳에 숨어 사는 괴물. 인터넷에는 블룹의 정체에 대한 온갖 상상도가 떠돌았고 이는 대중들에게 심해 공포증과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우연이 발견됩니다. 블룹이 발생한 지점은 남위 50도, 서경 100도 인근입니다. 그런데 공포소설의 거장 러브크래프트가 그의 소설 크툴루의 부름에서 묘사한 가라앉은 도시 르리에의 좌표 남위 47도 9분, 서경 126도 43분와 기묘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심해에 잠들어 있던 옛 지배자 크툴루가 깨어나며 내지른 비명이 아닐까? 라는 가설이 퍼져나갔죠. 단순한 도시 전설을 넘어 블룹은 서브컬처에서 신화적 존재의 증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신중했습니다. 그렇게 큰 생물이 있다면 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거대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한데 심해의 생태계가 그런 거대 개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블룹만이 유일한 미스터리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줄리아, 트레인 슬로우 다운 등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노아는 여러 정체불명의 소리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룹만큼 생물학적 특징이 뚜렷하고 강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대 심해 생물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레비아탄은 거대한 몸집과 단단한 비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블룹의 소리는 현대인들에게 이 고대 신화 속 괴물이 실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북유럽 전설의 크라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문어나 오징어의 형상을 한 이 괴수는 배를 통째로 집어삼킨다고 전해지죠. 실제로 거대 오징어는 실존함이 증명되었지만 블룹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그 크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블룹이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메갈로돈이나 수장용들의 소리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수면 근처가 아닌 인류의 탐사가 닿지 않는 초심해층, 즉 해구에서 6천에서 1만 1000m 깊이를 말하는 하달존에 고대 생물들이 살아남아 소통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제15부 과학적 추적 -10년의 탐색. 노아의 과학자 크리스토퍼 폭스 박사는 블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수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단서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룹의 발원지를 다시 정밀 분석한 결과
그 소리는 남극 대륙 인근에서 발생하여 북쪽으로 퍼져나갔음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의 시선은 이제 생명체가 아닌 얼음으로 향했습니다. 빙산이 갈라지거나 바닥과 마찰하며 발생하는 소음을 아이스케이크, 즉 빙진이라고 합니다.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갈라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핵폭탄 수백 발에 맞먹는 위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2012년 노아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룹은 생명체의 소리가 아니라 남극의 거대한 빙산이 쪼개지며 바다 밑바닥을 긁거나 갈라질 때 나는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빙산이 갈라지는 소리를 녹음하여 배속을 높여보니 블룹과 거의 일치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적 결론은 빙산 소음이었지만 대중들은 실망했습니다. 미스터리한 괴수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얼음 조각의 마찰음이었다니요. 하지만 이 결론 역시 또 다른 공포를 시사합니다. 빙산이 블룹과 같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무너진다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유례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룹은 어쩌면 괴물의 포효가 아니라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빙산 소음이 어떻게 그토록 생물학적인 주파수 변화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었는가? 왜 1997년에 유독 그 소리가 집중적으로 관찰되었는가? 제12부 미지의 영역, 심해 95%? 우리는 여전히 바다의 5%도 채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결론은 현재의 데이터에 기반한 최선의 추측일 뿐입니다. 해양 생물학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 유기체가 심해에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본 전설에는 우미보즈라는 바다 괴물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머리만 내놓은 채 배를 침몰시키는 이 존재는 현대의 블룹 목격 담소리에 의한 상상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는 언제나 거대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블룹이 정말 생물이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심해의 높은 압력과 저온 환경에서 생물이 극단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심해 거대증 즉 딥시 지간티즘 현상을 지목합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초거대 고래종이 깊은 곳에 존재할 가능성은 0%가 아닙니다. 수중에서 소리는 공기 중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전달되며 지형에 따라 복잡하게 굴절됩니다. 빙산의 소리가 우연히 생물의 울음소리처럼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가능성, 그것이 블룹의 진정한 정체일 수도 있습니다. 블룹 이후에도 바이오덕이라 불리는 밍크 고래의 기이한 소리 등 새로운 음향 미스터리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영화, 게임, 소설에서 블룹은 여전히 거대 괴수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SCP-재단과 같은 창작 커뮤니티에서는 블룹을 격리해야 할 초자연적 존재로 묘사하며 신화를 이어가고 있죠. 제28부 기록의 출처와 참고자료. 이 이야기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즉 노아의 공식 아카이브, 태평양해양환경연구소의 음향 데이터, 그리고 해양생물학자 크리스토퍼 폭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과학은 얼음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여전히 그 너머를 봅니다. 제29부 결론, 마이너스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 블룹이 빙산이든 괴물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신비롭다는 점입니다. 미스터리가 하나 풀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과학적 증거는 빙산을 가리키지만 깊은 밤 홀로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수면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룹은 그저 차가운 얼음의 파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였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해의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